네,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의 대학원 세미나를 일부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천부경과 홍산 문화의 표상체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천부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920년대 중국으로 망명한 당대 철학의 대가였던 전병훈 선생이 저술한 정신철학 통편의 첫머리에 분명히 이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9세기 초에는 상당한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이 뭐 고은 최치원이라든가 혹은 이색 선생이라든가 뭐 정조대왕이 연구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편적인 문헌 자료가 있지만은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소한 1920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연구가 되었고, 특히 대종교 계열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그들의 경전처럼 연구했다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강좌에서 주목한 점은 이 천부경의 텍스트를 유심히 살펴보면 80년대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발굴 성과들이 소개되고 있는 중국 내몽골 또 요녕성 지역의 홍산 문화의 유적 유물에서 보이는 상징 체계와 정합성이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또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 천부경 텍스트를 이렇게 일설에 의하면은 고은 최천이 한자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것이 이제 텍스트입니다. 매우 간명한 81자 텍스트인데, 이것을 계량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계량적인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했더니, 이 81한자의 텍스트 글자에서 숫자는 31개, 글자가 50개, 더합 81자인데 이 안에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1과 3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숫자의 빈도수만 보면은 1과 3에 관련된 이야기다. 1과 3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혹은 1과 3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역사, 우주의 상호 관계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림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점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숫자 말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번 등장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번 이상 등장하는 것들이 근본 본자, 그 다음에 천지인이 3번씩, 무가 3번 내지 2번, 시종이 2번,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 글자도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은 천부경의 텍스트는 일이 가장 많이 11번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일이 주제다. 근데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흥미롭게도 또 친절하게도 일은 본이다. 근데 본은 심이고 또 심은 광명, 태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아까 보신 그 텍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했지만,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만히 보면은 송환오칠에서 한자가 나오고, 만왕말래에서 반복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일시일종에서 보면은 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하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돌아오는 순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환의 주인공이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해석한다면은 인간이 시간이란 흐름 속에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대략 미뤄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이 스스로 1부터 10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펼쳐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인간이 일이 되는 과정을 혹은 인간이 일을 완성하는, 즉 인중천지일로서 천지의 마음을 관통하는 일을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 인생관, 어떤 목적론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텍스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해석은 크게 무리 없이 숫자와 한자의 빈도수를 가지고 대부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 온갖 해석이 많은데 그런 해석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기본으로 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대삼합육 생칠팔구, 즉 천지인이라고 하는 개념 표상하는 숫자를 합해놓으면 6이 되는데 6이라고 하는 것이 생이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운동해서 전진하는데 큰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이해를 한 텍스트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홍사문화에서는 이렇게 원과 방이, 즉 하늘을 상징하는 원과 땅을 상징하는 방,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무덤이 있다면 인간이 또 함께하죠. 그러면 천지를 아주 밀집된 공간에 한꺼번에 몰아놓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유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고 착안하게 된 것은 일본의 고베시에 있는 메자문화재 센터의 한의화, 원통형 한의화의 원방각 투창이 명확하게 뚫려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한의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한의화에서도 반복적으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방각, 즉 대삼합, 1, 2, 3을 합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생명, 부활, 재생의 의미와 연결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어떤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리플렉션, 돌아보고 또 생명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우아량 유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방각, 1, 2, 3을 밀집된 공간에 합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의식세계가 투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분에서도 이제 전방 후원본이라고 하는 원과 네모를 이렇게 결합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바로 전방 후원본에서 발견되는 한의화 원통형 토기에 원방각 무늬가 있는 것이 하나 착안점이 됐다. 제가 이와 같은 표상체계와 텍스트, 천부경의 텍스트가 어쩌면은 상호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원통형 한의화였는데, 오늘은 원통형 한의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원통 한의화라고 하는 것은 이 우아량 유적에서도 발견되고 고분 문화에서도 발견되는데 3000년이라는 큰 시간의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이 뚫린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같고, 두 번째는 그 원통을 이 전방 후원본이나 혹은 우아량 유적의 재단의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열했다고 하는 위치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조밀하게 다닥다닥 붙여서 배열한 형태가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그 원통형 한의화를 고정시키는 것이 땅에다 마치 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고정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 네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아량 유적에 발견되는 원통형 한의화도 중국 고고학에서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통천의 개념 혹은 의식세계가 표현된 것이 아니냐라고 최근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한의화를 원통 한의화를 통천의 의미로까지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특별한 제의에서만 사용됐던 어떤 의례기다라고만 얘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그런 원통형 토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본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좀 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일본의 큐슈대학의 보고학과 교수이고 그 다음에 현재 큐슈대학교 도서관장인 니시다니 교수의 제자죠. 미야모토 카즈오 교수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냈더니 미야모토 교수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제를 놓고 우리 학교에서 학술회를 하는데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초청을 수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이 보기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하지 않았는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삼조기의 세 개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어쩌면은 삼수의 철학, 천지인 삼수라고 하는 특별한 상수학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텍스트에 보면 천이삼, 지삼, 인이삼에 보면은 이 음양을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텍스트가 보이는데 이건 삼수 얘기죠. 이것도 삼수 얘기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 정말 해석이 난해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세계 모든 정보기관은 크리톨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보기관의 아주 고유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 해독 능력. 근데 천부경의 텍스트를 일설에 하면은 CIS도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속 시원한 해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후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런 것 때문이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뭐 장난하는 거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가 빈도수 가지고 했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약수와 같은 해석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약간 좀 자유로운 해석을 덧붙인 건데 하늘과 땅이나 인간은 전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음양은 실체는 운동할 때는 삼수 운동을 한다. 모두가 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의 삼남만상이 음양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음양은 실제로 음양 자체로는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할 때는 정발압의 원리로 제3의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삼수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늘과 땅과 인간 모든 것이 삼남만상이 2와 3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음양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피닉스와 용을 보여주고 여기도 보면은 구름도 음양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도 이 그림에도 음과 양을 밸런스를 잡아서 음양 균형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거는 새와 용을 합체를 시킨 이런 형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음양 균형, 음양 합일을 상당히 중시했던 그런 의식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 삼부경의 텍스트를 한번 실제 유물과 풍산 유물과 대조해서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삼합 육생실발구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에서 아주 강렬한 생명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이 무덤에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방각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합체된 것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코쿠에 있는 도쿠시마 박물관에서 봤는데 고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조형을 찾겠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걸 제가 유심히 봐서 사진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방각 투창이 명확하게 뚫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홍사문화 유물을 보면
이렇게 피닉스도 있지만은 이런 새들이 유독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쥐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새는 고대는 새는 가볍죠. 하늘 나니까 양을 표현하는 동시에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삼조고도 그렇고 이제 우리 난생설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태양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새와 결부시켜서 표현했던 그런 민속적인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홍사문화에서 이런 새들이 많이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이창구 박사가 홍사문화의 인류학적 조명이라는 책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런 점을 제가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이 강좌 세미나의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의 텍스트는 결국은 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일이 삼라만성을 만들었다가 돌아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일과 같은 마음을 갖는 인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천지의 마음을 통투한 하늘과 땅의 마음을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 삼은 인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주가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결과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돌아왔을 때 만들어진 인간은 한없이 밝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 밝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인생의 목적은 광명인간, 밝은 태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헛살고 실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 혹은 교훈이 거기 박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사와 관련된 많은 텍스트에서 광명이세라든가 그런 광명 또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거나 혹은 우리 국호가 모두 다 광명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민속학적인 해석과 결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는 심지어 부여도 약간 좀 믿어지지 않는데 뿌옇다, 밝음이 온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호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 뭐 전부 다. 근데 아무튼 광명이 채워된 인간,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조선 때 보면은 청동경을 목에다 걸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고고학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스마트폰으로 불을 켜가지고 박물관에 있는 이 청동걸에다 빛을 쏘아봤더니 정말 그 안에 태양이 있더라고요. 태양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걸 한 제사장은 뭐냐면 내가 광명을 체화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권위가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교재로도 사용됐던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젖꼭지 무늬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리를 달아가지고 목에다 걸 수 있게 청동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청동경을 일본의 신사에서는 신이 깃든 희모록이라고 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사 본전 대전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신사에는 그 청동경을 배치를 합니다. 어느 면을 거울면을. 그래서 이 광명에 채워된 인간의 양육이 우주운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천부경의 텍스트가 어쩌면 홍사문화를 3000년 후에 계승했다고 추정되는 일본의 고분문화에서 발견된다면 역으로 이 천부경의 텍스트가 1920년대에 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과거로부터 전승되었던 것들이 조합돼서 복원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과거에 그 성리학을 총집대성한 주자가 하도한 낙서를 복원할 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하도한 낙서를 복원하기 위해서 온갖 문헌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 복원한 것이 주역의 맨 머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복원이 됐다. 그것처럼 천부경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 혹은 사상사적 가치를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홍사문화 유물에 그와 같은 사유체계가 투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것은 홍사문화는 다른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삼각형의 햇살 무늬가 이렇게 시문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물에 나옵니다. 여기는 청동종, 여기는 청동거울이죠. 단유설명경인데 여기 삼각형 안에 햇살이 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방각, 삼각형은 인간을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원은 180도, 네모는 180, 내각의 합이 180도, 즉 원흉무해한 어떤 완전한 정신을 그대로 땅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모의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천지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서로 마음을 합하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해야만이 인간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보면 다른 삼각형에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빛을 표현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광명 사상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요게 홍사 문화의 우아량 유적에서 나온 원통형 토기, 이것은 고분에서 일본 고분에서 발견되는 원통형 토기인데 형태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찍었을 때 분명히 바닥이 이렇게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토기는 실용성이 없는 거죠.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제사 또 혹은 의뢰에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점에 대해서는 일본 고고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한의와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뚫려 있고, 이거 이제 네모 삼각형 원형 이처럼 원방각이라고 하는 도형이 하나의 한의와의 밀집돼서 표현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까 우아량하고 일본 고분의 한의와의 공통점을 말로만 설명했는데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생이에다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가생이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한 모습, 위치, 고정 방식, 형태와 상징성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이 같은 사상에서 나온 것이 있다라고 구마모토 장식박물관의 학예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 한 달 겨울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동체 문화 체계 중에서 상당히 지속성이 강한 문화 체계라는 거예요. 매장 문화는. 근데 거기 그렇기 때문에 3,000년을 뛰어넘어서도 분명히 전승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은 일본의 이제 고분의 그 한의원 저런 식으로 땅에 박았죠. 그래서 땅에 박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게 유명한 식능구의 남신 소도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머리에 구멍이 있고 수행을 해서 뭔가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일본의 고분 주위에 있었던 인물 한의와에도 머리에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은 아무리 봐도 의도적으로 만든 구멍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의 머리에 구멍이 있죠. 이 사람의 머리에도 구멍이 있고 다른 한의와인데 여기도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사문화 식농구 유적에서 발견된 머리에 백회 정수리에 있는 구멍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똑같은 형태의 구멍이 일본 고분에서 발견된 인물 한의와에서 모든 인물 한의와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멍이 무의미하게 뚫렸을까요? 뭔가 의미를 두고 뚫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인중 천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텅 비는 허정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젠 부디즘에서.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우아량의 여성이 보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은 굴 속에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하고 있고 식능구의 남신 소도상도 도가에서 주로 하는 빨가벗고 수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 고고학에서도 몽골계 남성이 초원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자연과 소통을 함으로써 무라이체 경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젠 부디즘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존재를 잊고 우주와 내가 경계가 없는 그 의식으로 되면은 가장 황홀한 환희를 느낄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행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상시킨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의학에서 백회와 회음부이 열리는 그런 실제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면서 뚫린대요. 그러면서 허리를 통해서 이 맑은 기운이 쭉 소통하는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가에서. 근데 재밌게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어쩌면 한의와도 위와 하늘과 땅을 뻥 뚫린 하나의 소통되는 막힘이 없는 그런 소통의 어떤 정신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하나만 놓기는 좀 그러니까 완전히 뺑 둘러가지고 360도 완벽하게 둘러가지고 나는 그 의식 상태 완전하게 도달했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런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런 의식에 가기 위해서 염원을 담아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의 나라에 빌려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여기도 또 있죠?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의도적으로 뚫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본 고고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왜 그런 데까지 해석을 한번 확장해 봤느냐. 바로 식능구에는 남수 소도상에 머리가 뚫려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화량 유적의 한의화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고분의 한의화의 배열 양식과 형태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보를 조합을 해봤을 때 중간 결론은 뭐냐? 일본의 고분의 주인공들은 어쩌면 홍사문화의 문화벨트를 계승한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천부경의 텍스트의 표상 체계를 죽음의 경계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본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요거는 진품 홍산 원통형 무저 톡이고 이것은 미공인 홍산 옥기인데 이 남성 모습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뻥 뚫려 있어요. 남성 옥기인데 이 형태하고 이 우화량 실물 무저형 원통 토기하고 발상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미공인 일본의 나카가와 주로로 하는 수집가가 80년대 초기에 옹우특기 주변에서 농민들한테 구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에 온 홍산 옥기들은 90%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가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80년대 초기에 대부분 홍산 유물이 뭔지 모를 때 농민들이 갖고 있는 걸 구입한 거는 50% 정도의 진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형태가 기본적으로 뚫려 있는 무저형 토용 토기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아래가 뻥 뚫린 허종의 의식 상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버그마자를 겹쳐놓은 것이 같은 형태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버그마자는 십자와 연결되고 십자의 의식 상태를 꿈꾸었는데 완성하지 못한 것이 불교 만자, 불만자의 새로운 표현의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또 다른 토기를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토기, 일본 토기에서도 발견되는데 의도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토기들이 발견됩니다. 여러 토기지. 이거는 실용성이 없는 거죠. 이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갖다 놨어요. 이거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쓸데없는 토기입니다. 이 토기들은 어쩌면 하나 상상을 해봤을 때 여러 우리 백제 일본 토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저형 토기의 표현 문화가 원래 그 사상은 잊어버렸지만 문화로 그냥 계승돼서 이렇게 이런 하나의 전승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토기들 구멍이 뚫려 있죠. 요건 이제 진품을 이제 모조품인데
여기 보면은 이건 백제의 무저형 톡이고 이것도 백제 초기의 가야의 무저형 톡입니다. 밑이 없어요. 가야 백제에도 무저형 톡이가 여러 형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백제의 무저형 톡이, 이거는 일본 고분의 무저형 톡이. 김해가야에도 보면 구멍 뚫린 톡이, 여기도 구멍 뚫린 톡이. 이 구멍 뚫린 톡이가 도대체 용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원래 고대의 토기를 통해서 인간의 허정심을 기원, 염원을 표현하고자 했던 문화 체계가 굴절돼가지고 흔적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주박물관에도 구멍 뻥뻥 뚫린 거, 여기도 구멍 뚫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해석에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본 구멍단지 구멍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토기는 왜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걸 일본에서는 이중구 단지 토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결론은 홍사문화 유물과 일본 고분 또 한반도 백제 가야톡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의뢰용으로만 사용됐던 실용성은 없는 밑이 뚫린 그 토기는 어쩌면 천부경에서 태어나고자 했던 천부경이 말하는 인중천지일, 즉 일적십거, 일이 분화 발전해서 10이 되면은 크게 열린다. 크게 열려서 아와 비야, 나와 우주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그런 의식의 경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크게 깨쳐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인중천지일의 인간을 완성하는 스토리, 우주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 텍스트의 하나의 이와 같은 해석을 우리가 무저형 토기를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실론적 가설을 제가 제기해봤고, 앞으로도 이 가설을 놓고 한번 끊임없이 유물을 해석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길 바라면서 오늘 이 공개 강좌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